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자, 광고 없이도 마케팅 잘하는 방법, 오늘 네 번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객 리텐션 관리입니다. 리텐션이 뭘까요? 우리가 뉴진스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이끌다, 흥미를 유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리텐션이라는 거는 우리 브랜드와 한 번이라도 접촉을 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재방문이나 재구매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고객 경험을 관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리텐션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신규 고객을 찾고 또 고객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가 획득하게 된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자, 그럼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유지 관리하기 위한 리텐션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객의 리텐션을 관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일단 첫 번째로 구매자라고 써놨습니다. 구매자. 자, 우리가 사업의 볼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문을 정말 하루에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주문 건수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아직은 어떤 상황의 고객이 어떤 타겟이 우리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특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구매자한테 당연히 택배 붙여줘서 발송해 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구매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시게 되셨나요? 구매하고 사용을 해보시니까 만족하는 점이 무엇인지, 혹은 불만족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직접 유저 인터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터뷰는 전화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설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면에서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텐션 관련해 갑자기 인터뷰가 왜 나오냐? 고객이 이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이용을 할지 안 할지를 캐치를 하려면 사실은 그 정확한 정성적인 만족도나 불만족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소비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도 똑같죠. 제가 중국집을 신장 개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들한테 물어봐요. 맛은 어떠신가요? 기존에 먹던 중국집에 비해서는 맛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신가요? 가격은 어떠신가요? 이런 고객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우리 가게가 이런 건 좀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을 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획득되어진 고객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답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탈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탈자. 우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구매를 사실은 안 하고 이탈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탈하신 분은 우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화나 문자를 하기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이 있다 하면, 회원 가입까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문자를 보내서 약간의 간단한 설문 링크를 함께 보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가격이 비싸서? 혹은 다른 좋은 제품이 더 많아서?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실은 우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하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으니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우리 제품을 약간 퍼스트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약간의 사은품, 샘플,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응답을 받는다면, 이런 요인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이탈했구나, 우리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리텐션을 관리하기 위한 세 번째 접근, 잠재 고객입니다. 이 잠재 고객은 우리의 고객이 되기 전의 사람들도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지만, 앞에서 구매를 이미 했지만 재구매 주기가 도래했을 때 아직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방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브랜드와 접촉은 있었지만 재방문이나 재구매 주기에 도래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잠재 고객을 의미합니다.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CRM 관점에서 문자, 이메일 혹은 여러 가지 그 컨택 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브랜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브랜드와 접촉을 한 고객, 구매하지 않은 고객, 접촉은 했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고객을 우리는 세 가지 레이어로 쪼개서 각각의 접근법으로 다시 한번 고객 리텐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속해서 고객의 생애주기 리텐션을 관리를 하다 보면 반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왔다가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우리가 또 설득하고 또 오고 또 설득하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 단순하게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정리해 놓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먼저 레퍼럴입니다. 레퍼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아이허브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허브 같은 쇼핑몰은 나의 코드를 가지고 누군가 구매를 하면, 쿠팡 파트너스도 있죠. 쿠팡도 내 코드로 누군가 구매하면 적립금이나 보너스, 리워드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즉, 기존 회원이 자기만 구매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다른 친구나 지인들 커뮤니티에 코드를 공유해서 실제 무언가 추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이 리텐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멤버십입니다. 멤버십은 쇼핑몰에서 웬만해서는 다 채택을 하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구매 금액이라든지 구간별로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등급별로도 차등화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멤버십 제도도 형식상의 멤버십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 멤버십 안에서의 약간의 그런 변별력, 단순히 포인트가 2%에서 3% 쌓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약간의 추가적인 매력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멤버십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로열티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고객을 구매 금액대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을 때 아마도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최상위 그룹에 있는 인원들은 굉장히 구매 빈도나 혹은 구매 금액이 굉장히 큰 그런 고객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VIP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무언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사실은 무언가를 드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열티,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열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은 특별하게 케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리했었던 이제 브랜드, 코스메틱 브랜드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직접 이 로열티 고객을 본사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 같이 그들끼리 또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심도 높아지지만 그 VIP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인맥도 형성되기 때문에 일종의 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백화점 VIP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받는 대우가 특별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상징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 연역이 만약에 조금 더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이 멤버십도 좋지만 멤버십 안에서의 브랜드 충성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전체적인 리텐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광고 없이 마케팅하는 방법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1편부터 돌아보면 고객을 어디 가서 찾지? 데려온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지? 이런 단계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실은 고객을 계속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이 땅덩이가 좁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타깃할 수 있는 유저 그룹은 한정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고객들은 이미 필요한 서비스나 브랜드들을 다 이용하고 있고 이제부터 진입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어려운 마케팅 싸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보다도 이미 획득한 고객을 가급적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끌고 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퍼포먼스 광고가 아직도 마케팅의 핵심 축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예전에 비해 성과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광고 없이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광고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하지만 광고 없이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사용자 퍼널 구조 관점에서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까지 여러분들 마케팅 하신 데 있어서 꼭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